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을지로에 있는 고대웅이라고 하고, 저 뒤에 보이는 사진처럼 강아지와 같이 산책을 다니기도 하고, 동네를 구석구석 다니는 작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게 메타버스다 보니 정말로 듣고 계신지, 계신지도 궁금하면서 좀 떨리기도 하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잡은 키워드는 저의 안녕, 나의 을지 선생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을지로에 오면서 좀 많이, 제가 이제 사회에 막 나왔을 때부터 을지로에 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있음으로써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또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시간 순서대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혹여나 생긴다거나 조금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거나 하시면 편하게 네,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그 중에서도 2019년, 네, 2019년도까지에 있었던 일화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떻게 천둥 벌거숭이 같은 그 아무 세상 물정 몰랐던 예술가가 을지로에 와서 하나둘씩 배워나갔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입니다. 2014년은 제가 아직 대학생이었을 때고요. 그때 이런 졸업 전시를 했었고, 왼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오른쪽, 왼쪽일까요? 화면을 보고 계신 왼쪽에 보이겠죠? 네, 왼쪽에 있는 포스터가 제가 참여했던 졸업 전시 포스터고,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제가 졸업 전시를 하면서 마당이라는 공간,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에서 벌어졌던 공동체가 같이 향유했던 문화예술에 대한 것들이 조금 관심이 있었었어요. 궁금했었고. 그래서 그 이제 국악이나 그런 마당에서 펼쳐지는 뭔가 문화적인 행사를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 마당에 있었던 여러 기능들, 예술적인 기능들을 현대 도시에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막 고민하고 연구했던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졸업 전시도 했었고, 이렇게 영상은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학교에 이제 비어있는 공터에서 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지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를 비워놓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술의 주체가 비어있는 공간에서 그곳에 있는 예술가들 덕분에 배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이랑 공연이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이따 얘기 드릴 것들과 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고요. 왼쪽에 있던 것이 제 졸업 전시 작업인데요. 석판처럼 보이는 것인데 그 웅덩이를 캐스팅해서 떴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일대 지형에서 가장 낮은 곳, 그곳에는 항상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질척질척여지고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변하는데 그곳에 날씨가 개이면 하늘이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석판처럼 계속해서 가장 낮은 곳에 물을 담고 있는 것들을 캐스팅하는 작업을 하면서 채집을 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2015년이 됐고 저는 갑작스럽게 사회로 나오진 않았고 학교에서 지금 보여지는 문화재가 신라 시대 유물도 있는데 남북국 시대 유물 중에 이제 발해 유물들이에요. 유물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약탈했던 문화재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 있고 그것이 박물관에 소장돼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3D로 스캔하고 복원하고 콘텐츠화 만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D 기술들을 배우게 되면서 전소정 작가님, 미디어 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의 개인전을 할 때 그 수석을 스캔해서 프린팅하는 그런 작업들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3D 프린팅을 했었고 그때는 제가 이제 임도원 작가님이라는 분과 함께 임도원 작가님 주재하시는 혼자 팩토리에서
3D 프린터를 직접 작가들이 만들고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각자 작가들이 3D 프린터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워크숍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이제 AI와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모든 인간들의 문화와 생활이 바뀔 건데 그중에 '예술가들은 남아 있을 거다. 예술은 계속 지속될 거다.'라는 얘기를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약간 슬로건처럼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4차 산업혁명이 막 중요하다."라고 막 얘기를 했던 때였어요. 근데 그게 저는 쪼끔 의문스러웠어요. '정말 그럴까? 사람들이 아무도 전시를 보면서 즐기는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이게 남아있는 게 유의미할까?'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운상가에서 첫 번째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 세운상가의 이미지예요. 그 왼쪽에는 지도고 오른쪽에는 당시 세운상가 전면 사진인데요. 이제 여인역 작가님께서도 이 일대 모습을 발표 때 한번 보여주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전시했을 때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여기 사진을 보면 세운상가 가 철거되고 재개발을 해서 만드는 녹지와 세운상가를 재개발하지 않게 돼서 잘 됐다는 축하 현수막이 같이 붙어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수려고 했던 강한 힘과 지키려고 했던 강한 힘이 충돌해서 존치적으로 남게 됐던 그런 시점에 제가 그곳에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저는 '내가 예술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고민 때문에 너와라라는 작업을 했었어요. 이거는 관객 한 명과 연주자 한 명을 랜덤으로 선발해 가지고 매칭시켜서 향후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를 보는 작업이었었습니다. 영상 작업을 했고 그들이 나눴던 대화를 대본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스페이스 바라는 한 평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세운상가 안에 전시 공간에서 어 이렇게 서로 따로 찍었던 사진을 합치고 그들의 대화를 대본으로 만들고 영상을 만들어 영상 녹화됐던 것들을 트는 그런 작은 전시를 했었어요. 제가 이때 이걸 하면서 느꼈던 거는 '예술이라는 게 작동한다.' 음. 어떤 지점에서 작동하고 그것들을 계속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겠다라는 거를 저 스스로 느끼는 시간이었었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를 좀 드리고 싶지만 간략하게 한 팀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 우측 상단에 있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계신 분과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장은정이고 그 앉아 계신 관객은 장정은이에요. 희한하게 다른 사람 대체가 되면서 이렇게 이름이 너무나 비슷한 두 분이 만나게 됐는데 바이올리니스트는 계속 수석을 해왔던 아주 훌륭한 연주자였고 독일 유학을 눈앞에 뒀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클래식 속에서 살았던 분이시죠. 그러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스스로를 연마하고 다졌던 분이고 관객으로 오신 분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시골에서 아들 그 동생이랑 7살 터울 나는데 남동생 하나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모시면서 지냈어요. 아버지는 그 읍내에서 오뎅 장사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동생 7살 어린 동생을 먹여 살리고 이제 키워나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거를 직접 연주를 들을 만한 자리가 단 한 번도 없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 말을 많이 하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연주자가 그 네 번째 손가락 끝에가 살짝 다쳐 가지고 까졌었는데 그거를 어 관객 입장에서 알고 안부를 묻고 연주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팀들이 연주할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어 말을 많이 사람이 소통이라는 거 언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소통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서로가 느꼈던 여운들 그리고 작은 배려들 이런 것들이 각 팀마다 좀 다른 형태로 있었고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저한테는 다시 다시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일을 업으로 삼아 나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했었던 전시였습니다. 그렇게 을지로로 저는
처음 전시를 하게 되면서 어, 동네를 좀 다시 보게 됐던 지점이었어요. 제가 당시 왔을 때 산림동 전경입니다. 그 동네가 좀 많이 낮아요. 건물도 낮고 오래됐고 길도 오래됐고. 이곳에 처음 왔었던 모습이고요. 골목 모습은 이랬었어요. 많이 이제 재개발이 취소되고 공실이 많았던 모습이었고요. 많이 낡아 있는데 개발 때문에 이제 쫓겨나야 되는 입장에서는 세입자도 건물주도 관리를 좀 많이 하지 않아서 비가 좀 들이치고 하는 곳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에 세운상가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여러 오래된 골목들을 좀 다시 보는 계기, 또 제가 예술을 계속 하고 싶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 그리고 이게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렇게 2016년이 됐습니다. 2016년에 저는 이제 작업실을 구하고 싶었어요. 이제 사회에 막 나온 예술가였는데, 학교에 다닐 때는 너무나 좋았죠. 작업실도 있고, 공작실도 있고, 너무나 좋았는데, 막상 이제 사회에 나와서 하려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중구청에서 작업실을 지원하는 사업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런 공간, 네, 공모를 통해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보기에도 낡아 보이는 벽돌 건물이고, 네, 실내는 어땠냐면요. 그래서 이제 외관부터 좀 새롭게 생긴 나의 작업실, 또 우리 친구들이 같이 들어갈 작업실을 좀 고칠 설계를 했었고, 간판은 어떻게 달까? 이런 것들. 골목이 너무 어두우니까 간판으로 좀 밝게 만들고 싶은 생각에 이런저런 스케치를 했었고, 실내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막 제가 사진을 찍어놔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기록이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 그 막 화판으로 덕지덕지 붙여놓고, 그 공간이 좀 기형적으로 막 자라나듯이 증식되듯이 이것저것이 막 블럭처럼 쌓여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 어, 페인트 칠도 막 마감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슥슥 흰색만 내자라고 해서 이제 급하게 칠해놓은 그런 느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건 직접 그리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사진이고요. 네. 그린 것처럼 보여지나요? 네, 앞에 사진입니다. 사진이고, 이거요. 이거요? 네. 이거는 직접 제가 간판을 만들려고 스케치를 했던 것들이에요. 야, 네. 그리고 간판은 앞집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음. 네, 그래서 실내도 이렇게 다 뚫어버려야겠다라고 좀 고민했었어요. 그래야지 좀 공연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린 공간을 화이트 큐브로 쓰자.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나도 어디 가서 전시할 데가 없으니까 누구도 와서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 뒤에 있는 방들은 작업실로 쓰자. 그래서 각각의 공간을 좀 나눠서 쓰기로 했고, 을지로 화장실이 많이 없는 건물들이 많은데 다행히 저희 건물은 또 화장실도 있어서 화장실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음. 좀 추임새 넣어주시는 분 너무 감사해요. 외롭지 않네요, 갑자기. 네. 그리고 이제 공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원래 살던 저희는 예진이라고 불렀던 고양이도 제가 작업 공사를 하고 있으면 오기도 하고, 이게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냥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지 그냥 도서과를 나와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만 있어서 그냥 부딪혀서 배우면서 작업을 했고, 이 이미지랑 이게 잘 보이면 좋은데 이 러시아 사실주의 회화 작품인데 어. 배를 끄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저희는 그때 을지로에서 파레트를 나무 살 돈이 아끼려고 이제 버려진 팔레트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다 해체해서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아. 팔레트로 그래서 목공 작업을 한 건가요? 팔레트로 저희가 벽 뚫린 데는 맞고, 그리고 바닥 평이 다 안 맞았어요. 이게 울퉁불퉁해서 평 맞추고 바닥 깔고 막 이런 작업들 했었습니다. 아. 네. 노가다를 했고 막 다 주워서 만들었고, 그렇게 힘들게 많은 것들을 주워서 하고 있는 저희를 보고 동네 아저씨들이 처음에는 그 재개발 때문에 쫓겨날 뻔했는데 이제 와서 구청에서는 공간 임대 사업을 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공간을 싸게 준다고 하니까 음. 좋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온 시선은 안 보셨었는데 막 이렇게 고생하면서 먼지 뒤집어 쓰고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 좀 마음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지금 달려있는 간판 사진이 보이는데 이 간판도 앞집에서 그냥 용접을 해주셨어요.
아니 이런 거 용접하려면 얼마나 들어요라고 여쭤보니까 한 대 때리시면서 얼마면 돈 주고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싸면 못하죠 했더니 갖고 와 그냥 해줄게 하더니 이제 딱딱 용접을 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판이 생길 수 있었어요. 실내도 이렇게 벽을 뚫고 미장을 다시 해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같이 공연 공간을 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에 한 100일 정도 되는 노가다의 결과였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창도 크게 내서 밖이랑 좀 통하는 뭘 만들고 싶었어요. 건물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막 전기도 몰라가지고 합선해가면서 막 감전돼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아쉬운데 네. 그때 저희가 재료를 샀던 곳들 혹은 그냥 주셨던 곳들의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분들 덕분에 을지를 처음으로 터를 잡을 수 있게 됐고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고생한 걸 보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어느 날 문짝을 뜯어내는 공사를 했는데 이 사진 혹시 보이시나요? 조금 희미하지만 네. 네, 희미하지만 멀리서 어렴풋이 보면 보이죠? 잘 보여요. 이게 잘 보인다고요? 멀리서 보면 잘 보여요. 아, 그래요. 화질이 안 좋아서. 네네네. 뭐 같아 보이나요? 지도요. 지도? 네. 지도, 지도, 땡. 지도 같아 보이는데 지도는 아니고 뒤집어서 보면은 큰 배 앞에 고사 지내고 있는 사진이에요. 어. 연도가 갑자기 헷갈리네. 1976년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그때 이제 한반도 대륙풍이랑 일본 대륙풍 사이에 석유가 난다고 해서 아. 그 석유 시추선이 떠났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돼서 경제가 부유해질 수 있다라는 큰 희망을 담았던 신문 사파였어요. 음. 거대한 배 앞에 많은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신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도 나오더라고요. 음. 저는 너무 설렜어요.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친구가 작업실을 처음으로 구했는데 벽 속에서 큰 배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사 지내는 사진이 나왔다. 그림이 나왔다. 좀 되게 운명적이어 보이지 않나요? 어. 그래서 너무 너무 설렜었죠. 근데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유국이 아니잖아요. 네. 결국 이 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액자를 달아놓고 경각심을 나도 그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 수 있어 라면서 음. 항상 저 스스로의 경각심을 주는 그림이 되었고 제가 이 공간을 떠날 때까지 항상 액자 속에 담겨 있었던 그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 건물 벽 안에도 이러한 역사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동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 궁금해서 이런 지도를 찾아보고 이거는 이제 추사가 아니죠. 김정호 선생님, 고산자 선생님이 만든 대동여지도 뒤에 부록에 보면 한성을 그려놓은 한양을 그려놓은 그 그림이 아니라 고지도가 있는데 지금 음.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산림동에 있는 저희 작업실이 위치한 인근의 골목길 모습이에요. 음. 당시에는 되게 중요한 도로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음. 이거는 1936년도에 일제에서 만든 대경성부 대관이라는 지도인데 네. 굉장히 사실적이고 초가집, 기와집, 양식 집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여지는 지도는 2016년의 구글 맵이에요. 길이 음. 그대로 남아 있는 거를 지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곳의 건물들이 화재도 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성은 많이 바뀌었지만 길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전체가 매장 문화재 추존 지역이고 청계상가는 화약을 만들었던 염초청의 터였고 우리 길들은 굉장히 오래된 길들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공공에서는 벽화 사업 같은 게 굉장히 많았었던 때였고 그게 또 문제가 됐던 때였어요. 그래서 중구청에서도 저에게 요청을 했었죠. 저희 팀에게 벽화 사업 같은 것에 관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화동 같이 뭔가 공공의 자본이 들어가서 벽화 작업을 하고 뭔가가 막 생겨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긍정적일까? 그런 역할을 지역에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벽돌에 좀 색깔을 몇 개 칠해 봤습니다. 음. 아주 소심하게요. 제 성격 나오죠? 그래서 소심하게 칠해 봤고 그 동네 분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내가 안 한 척하면서 좀 지켜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음. 이제 한 10 년, 20년 동안 음식 배달만 하셨던 식당 아주머니께서 어 골목이 너무 예뻐졌다면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계속하면 어떻겠어요?"라고 여쭤보니까 계속하면 너무 좋겠다면서 이제 그제서야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좋아해 주셨고 뭔가 좀 이런 것들을 그전에 했었던 형식과 좀 다르게 해 보면 지역에 계신 분들도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봤던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먼지가 껴있는 벽돌이 됐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생기발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했던 게 이 공터예요. 맞아요. 이 공터는 그 차가 지나다니기에 한쪽 골목이 너무 좁은 곳이어서 지금 이렇게 춤추려고 제가 이 공터를 마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까 제가 마당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음. 그래서 차는 못 지나가는데 좀 넓은 곳, 사람들이 좀 모일 만한 곳에서 뭔가 이 지역에 계신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일주일에 올 수 있었던 거죠, 결국엔. 계셔 주셨고 지켜 주셨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뭔가를 좀 '작당 모의를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저희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도에 표시된 곳이 저희 작업실이고 초록색 표시된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당이라고 저희가 명명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대표님 춤 좀 춰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공연하고 맞아요. 이렇게 춤추고 했었어요. 여기 손 들고 계신 분은 백발의 어르신인데 공연 때 와서 이렇게 같이 춤도 춰 주시고 또 공장에서는 이렇게 전기도 끌어다 쓸 수 있게끔 전선도 내 주시고 일하다가 와서 막걸리도 드시고 하면서 어 공연을 했었습니다. 이 공연을 처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공연을 했던 거는 음악이라는 것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같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좋은 예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다 흔쾌히 호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공연을 보러 와 주셨고 그 자리에 젊은 사람들 원래 계셨던 분들 자연스럽게 막걸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장이 좀 만들어지더라고요. 뭔가 좀 보은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었던 공연이 한동안 좀 지속됐었습니다. 아까 그 셔터 벽돌 옆에 있었던 셔터예요. 그곳에서는 어 그 서울시 아동 심리 상 보호 심리 서울시 아동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헷갈리네요. 서울시 아동 보호센터였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이름이 뭐 아동 청소년 보호센터, 상담센터 이렇게 바뀌다가 지금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시설에 있었던 아이들이 같이 와서 이제 벽화를 그러니까 셔터 아트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는 사전에 이 시안을 공유 드렸고 어 너무 좋죠. 산타 너무 좋아하시네. 저희 잘했죠. 네. 예. 공유 드리고 그 셔터에 그림을 그릴 것에 대한 동의를 구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와서 이제 그림을 칠해 볼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이제 스케치를 다 해 놓고 아이들을 맞이해서 같이 색칠을 했습니다. 그 셔터마다 조를 짜 줬고 자주 싸우는 친구들끼리 조를 짰어요. 그 초중고가 같이 있는 센터여 가지고 그 형 누나들도 있고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춤 너무 멋있었어요 대표님. 감사해요. 네. 그래서 그 왼쪽이어 같았던 셔터가 오른쪽처럼 바뀌었어요. 근데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사장님들이 월요일 날 출근해서 아침에 셔터를 보고 반상회가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웅성해서 모이셨었다고 해요. 음. "누가 그렸냐?" 근데 그렇게 협의하고 말씀드렸던 사장님 정작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렸는지를. 음. 근데 저쪽에 계셨던
그날 일요일 날 출근하셨던 사장님이 나오셔서 그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던 모습을 찍으신 거죠. 음. 음. 그래서 애들이 그렸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다음 날 찾아오셔 가지고 그 왼쪽에 셔터 보시면 가운데 셔터가 좀 검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래피티 작가가 태깅하고 가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검은색 라카를 칠해 놓으셨었고, 저도 아. 그런 걸 할 것 같아서 라카를 사 놓으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앞집에 온 애가 한다고 하니까 하라고는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지워야지.' 하고 생각하셨었는데 웬걸 이제 애들이 그린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린 걸 아시더니 간식도 못 사 놨고 미안하다면서 그 다 "왜 얘기를 안 하고 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왜 못 알아들으셨냐?"라고 다시 여쭈니까 자기가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계속 술을 마신다. 그래서 못 알아들었다고 그런 음. 말씀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그 이후로 이 동네 분들이 저만 보면 "셔터 아트를 자기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견적을 내서 드리면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어서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라.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했었고, 이제 그 이후로는 그 이원경이라는 작가님께서 그 이후로 그 민원이 들어간 지 어쨌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셔터 아트를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을 좋아하셨던 다른 작가님이 그 사업을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셨고, 지금 오시면 저녁에 골목에 그려져 있는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는 시작이 됐던 사업이었습니다. 음. 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없어진 그림이지만,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여름이 됐어요. 이제 가을이 접어들었을 때도 계속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전보다 더 사람도 많아 보이죠. 어, 그래서 구청에서도 오고 동네 분들도 오고 예술가들도 오고 했고, 이때가 가장 절정이었는데, 이때 뭘 했냐면 공연과 네트워킹 파티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구인구직 같이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소공인이지만 뭐 디자이너랑 뭘 해보고 싶다. 라일지, 나는 연극을 하는데 뭘 잘 만드는 사장님을 만나고 싶다. 라일지, 그런 거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보이시는 분은 그 당시 LED 업을 납품하셨던 대표님이셨어요. 이 대표님이 나는 디자이너랑 같이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개발을 해보고 싶다고. 음. 그래서 실제로 이 자리에서 만난 예술가들이랑 연결이 돼서 이런 조명들을 만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상당히 예쁜데, 그 영세하다 보니까 뭔가 대량 생산 이런 걸로 연결까지 되지는 못했었던 사업이었어요. 그렇게 2017년이 됐어요. 그 김선우 작가님이라고 아시나요? 을지로에 좀 한동안 계셨었고 도도새를 그리는 작가님입니다. 알아요. 네, 그분 지금 너무 핫하죠. 이번 NFT로 1억 넘게 또 버셨다고 많은 아. 작가님들 부러움을 사는 작가님이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연락도 안 되는데 네. 당시에는 저희 아랫집에 계셨고, 음. 이때부터 저의 정체성이 좀 많이 본격적으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을 해서 어, 이분을 일본으로 보냈어요. 일본이요. 네, 일본의 아트치오다라는 치오다구의 원도심에 있는 학교 폐교를 이제 바꿔서 아트센터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산타고님 춤 너무 잘 춰요. 그쵸. 저도 막 흥이 나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쁜 일이었어요. 그 을지로에 있는 작가가 그 산타고님 춤추시는 것처럼 되게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 일본으로 레이던 씨를 가셨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했었던 많은 사례들을 또 그 각국에 계신 분들한테 발표를 했고, 그 치오다를 운영하시는 나카무라 교수님이 실제 또 을지로에 방문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을지로가 국제 교류의 장 중에 한 지역으로서 굉장히 좀 매력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됐었고, 김선우 작가님은 일본에 가서도 작업을 하셨고 전시도 하셨고, 그때 음. 만드셨던 작품을 저희 공간에 와서 전시도 하셨어요. 그래서 음. 오른쪽 위에 보이는 사진이 그 사진이고, 가운데 봉 잡고 꼭 춤출 것처럼 서 계신 분이 김선우 작가님이고, 이번에 다른 작가님 구경 오셨고, 오른쪽 아래에서 흰 옷 입으신 분이 막걸리 따라 마시고 있는 옆집 사장님들이에요. 일단 그래서 전시장 오셔가지고 작품도 안쪽 문 보시고, 같은 것들이 다 그리고 체리고. 술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마련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을지로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의 공간들을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감상에 관한 교육도 진행을 하게 됐었던 사건도 이때쯤 벌어졌어요. 음. 그리고 그 아까 조명을 같이 만들었던 그 이상수 대표님께서 지금 칠판에 뭔가를 쓰고 계신데, 이거는 어 초등학교예요. 네. 광희초등학교라는 그 신당동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그 사장님이랑 같이 만들었던 조명을 어 가지고 아이들 교육 교구로 만들어서 지역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도 진행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을지로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걸 가지고 다른 곳으로 나가고 다시 와서 만나고 다시 나가고 하는 것들이 계속 좀 반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이상수 대표님이랑 인연이 돼서 저는 처음으로 건물 외벽에 작품을 설치하게 됐는데, 지금 보여지는 작품이 지금도 을지로 사가에 설치돼 있어요. 불은 켜지지 않지만. 동현이라는 건물 조명 가게 건물 외벽에 그 작품을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 저도 을지로 맨날 나오는데 왜 몰랐을까요? 어 사장님이 어느 시점 이후로 전기세 든다고 불을 안 켜세요. 아. 네. 네. 그런 곳입니다. 그 을지로 그 대로를 옛날에는 동현이라고 불렀었대요. 근데 음. 참 희한하게도 이 가게 이름도 동현이어서 음. 을지로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만들었었어요. 어 말하다 보니까 참 두서없이 얘기한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너무 타임라인대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우. 대표님 너무 좋았어요. 좀 감사해요. 지루할 뻔한 발표에 가니 씨 같은 역할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을지로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지역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하면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매력, 혹은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도심이 가진 가치, 이런 것들에 혼자 좀 매료가 됐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조소를 전공했던 사람이 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모니먼트를 만들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음. 근데 이 동네에 좀 그런 걸 해 보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실험을 좀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산림동이라는 동네거든요, 을지로 중에서도. 네. 그 매산자에 숲을 임자를 쓰는 동네예요. 산과 숲이 가득한 것 같은 이름이지만 공장지대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에 맞춰서 식물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모니먼트를, 기념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그런 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상상을 하게 됐고, 여기가 좀 골목이 넓고, 골목이 넓은데 분전함이 있어가지고 옆에 보면 쓰레기가 계속 쌓이니까 이곳에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 구청에 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음.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있다. 공공기금을 따서 너가 한번 써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돼서 그때 음, 처음은 아니었지만 좀 큰 돈을 따게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녹지나 식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조경 세미나를 막 찾아다니면서 지금 도심의 녹화가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지붕 녹화, 뭐 인면 녹화 이런 것들은 어떤 식물들을 써야 되고, 무게가 어떻게 견뎌야 되고, 물은 어떻게 줘야 되고, 어떤 사례들이 있고 한 것들을 막 찾아다녔고, 그러면서 이제 조경하시는 분들하고 좀 많이 알게 됐어요. 맞아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뒹굴뒹굴 구를 정도로 제가 그때 열심히 찾아다녔었습니다. 네. 맞아요. 온몸으로 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네요. 대표님과 스카이킴. 네. 감사해요. 그때 이제 이런저런 스케치를 하다가 결국 구상안을 좀 이렇게 벽면을 따라서 그 작은 산, 화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음. 그 기존에 있는 환경을 잘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면은 청계천에서부터 남산이 시작되거든요. 네. 남산이 지금은 도심에 많이 장악당해 있지만 을지로도 평지 같지만 골목길을 걸어가다 보면 남쪽으로 조금씩 높아지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산 기슭처럼 높낮이를 좀 주고 산이 연장된, 마치 경복궁에 있는 아미산
네. 교태전과 연결되는 아미산처럼 그렇게 한번 녹지를 연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장인의 화원을 시작하게 됐어요. 맞아요. 힘들었어요. 정말 굴러다녔어요, 동네를.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형을 좀 잘 활용하고 싶었고 그곳에 포도나무가 원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지도로 이게 몇 년도부터 있었나 찾아보니까 2015년도부터 포도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지역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아무도 심은 적이 없는 나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2015년에 누가 포도씨를 뱉었는지 아니면은 새가 똥을 쌌는지 거기서 아스콘을 뚫고 포도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살려서 좀 더 보식하고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고무 다랑이에 담겨 있는 어, 라일락 그리고 여러 식물들도 화원으로 옮겨온다면 사람들도 지역에 계신 분들도 더 의미 있고 잘 관리해 주시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밟는 것 같아요. 옆으로 좀 비켜드릴게요.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2017년에도 식물들이 있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시는군요. 좋아요. 저도 맞춰서 뭐 하나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춤추면서 같이 발표할게요. 이렇게 벽면에 따라서 동네에서 만든 철들, 그리고 화단을 만들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벽면에 따라서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념비처럼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도 좀 남겨보고 이 지역을 닮은 불가사리. 불가사리 아세요? 불가사리? 불가사리는 바다에 있는 거예요. 네. 불가사리도 있고 별가 불가사리죠. 뚱이도 있고 우리 신화에 보면은 불가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불자에 가능할 가, 죽일 살자에 접두사리를 써서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설의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철을 먹고 살고 계속 자라고 죽일 수가 없고 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이 산림동하고 매우 그 모습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사리를 모티브로 이런 부가라는 캐릭터도 만들어서 도자기도 같이 만들어서 심어놓고 화단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원이 생기고 나니까 이 지역에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고 배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흙이 없다 보니까 아스콘 위에 그냥 배설을 하고 그 위에서는 똥파리가 많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파리 때문에 여름에 골치가 아팠었는데 그래서 사장님들 중에서는 고양이들이 원흉이다 해서 쥐약을 놓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고양이 사료에다가. 근데 이렇게 화원이 생기고 나니 무단거미도 생기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파리들의 개체수가 좀 줄여주는 역할도 했었고 이렇게 진딧물도 생기고 개미들은 와서 농사를 짓고 무당벌레는 유충들과 같이 또 사냥도 하고 하는 것들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생명이 없었던 골목에 작은 우주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꽃은 라일락이에요. 한국에서는 수수꽃다리라고 불렀던 꽃인데 꽃말이 화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꽃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봄에는 향이 아주 좋은 라일락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미지 중에 원래 있었던 화단에 이 나무가 있었어요. 이 네. 나무는 금화볼트라는 볼트집 사모님께서 가져오신 나무인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을 뒷산에 심으셨던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라일락을 심으셨고 꽃이 필 때면 이제 가족들이 같이 나들이를 가고 했었다고 하는데 그쪽이 아현동이었나 봐요. 그쪽이 이제 재개발 예정지가 되고 나서 뭐 나무를 다 가져올 순 없으니 실한 나무 두 줄을 뽑아가지고 고무 다랑이에 넣어가지고 가져오셨었다고 해요. 근데 을지로로 옮겨온 이후로 꽃이 한 번도 피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화원을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3년 만에 라일락이 처음으로 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했고 같이 하셨던 조경 팀도 너무 신기하셨고 또 네. 사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목에 많은 식물들. 지금 와서 보시면 훨씬 나무들이 많이 컸는데 그때는 이렇게 아기 나무들을 심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도 와서 잠깐씩 쉬어가기도 하고 사장님들 나와서 얘기도 나누시고 이렇게 다방 커피 여기 오신 분들 다방 커피 시켜봐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요. 다방 네 다방 커피도 시켜서 지금도 드실 수 있어요. 같이 커피도 나누고 하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변에 많은 빌딩들이 자리하면서 예전에는 북한산이나 인왕산이나 낙산이나 남산이 다 보였을 동네인데 네. 지금은 점점 콘크리트나 유리벽에 가로막히는 것처럼 사막화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 안에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그 녹지 공간을 만들게 됐고 녹지 공간이 지역을 기념하거나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오는데 어떤 역할을 해 오셨는지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 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장님들이 빌딩형 공장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곳에 다른 조경을 하지 않고 이것을 이설하는 것을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돼서 오래오래 같이 동네에 있길 희망하는 그런 작업을 2017년에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랑은 이렇게 지지고 볶고 다녔고 저 혼자서는 뭘 했냐면 이 막대기 끝에 달려있는 둥그런 게 자석이에요. 네. 철이 부식되면 빨개지잖아요. 네. 근데 이 동네에는 이제 장마철이 되면 동 골목 곳곳이 불긋불긋해집니다. 철을 깎아내는 곳이고 철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철가루들이 많이 날려요. 음. 그래서 비가 오면 동네가 빨개져요. 음. 바닥이, 길바닥이. 근데 그게 마치 제가 느낄 때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그 사람이 입는 옷 중에 음. 제일 조선에서 높은 사람이 입었던 옷이 붉은색 골룡포였잖아요. 네. 근데 이 길에 하늘이 그렇게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전쟁이 막 끝나서 폐허가 됐을 때 실향민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모여들었던 동네고,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계속 만들어냈고, 살아나갈 국리를 계속하고, 내 자식한테는 배고픔을 전해주지 말아야겠다라는 혹은 나도 좀 잘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들로 여기서 이제 산업을 일궈내시고 학교도 못 가고 학교를 가는 것보다는 이제 일을 선택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오신 동네인 네. 거죠. 그런 아버지들의 동네인데 그곳에 비가 오면 길이 붉어지는 것이 그런 시간들을 어쩌면 어,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석을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에 있는 쇳가루들을 모아서 철꽃, 철화 철꽃이라는 의미의 철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목화솜처럼 철가루들이 모여드는 그런 철화 작업을 처음으로 좀 해보게 됐었고, 그 다음엔 이게 철동이 녹아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을 찍은 영상의 일부를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건데, 쇠가 굉장히 단단하고 차갑잖아요. 근데 그것이 녹으면 굉장히 뜨거워지고 굉장히 유연해지죠. 어떤 형태든 될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만난 쇠들을 녹여서 철화라는 두 번째 철화 작업을 2018년에 하게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이런 형태예요. 음. 네. 그 을지로 인근에는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청계천을 넘어가면 보석을 다루는 보석업 공장들이 있어요. 거기는 훨씬 더 디테일하고 작은 규모의 공장들이 있는데 음.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은 금을 입힐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도금을 하는 것이 어떤 기술로 가능한지를 거기 사장님한테 배워가면서 댐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 철이 녹으면서 피어난 꽃에 금을 입히는 혹은 크롬을 입히는 혹은 액세서리처럼 몸에 부착할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해봤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금꽃이 됐죠. 그 철꽃이. 이 작업을 좋게 봐준 패션 브랜드 중에 얼킨이라는 곳이 네, 아이고 절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네, 이하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 얼킨과 함께 파리 패션위크에 나갈 에디션, 서울 패션위크
하이 패션 위크 나 에디션에 같이 이 작품이 나갔었고 그리고 그 뒤에 보여지는 이미지들은 서울 패션 위크 DDP에서 있었던 패션쇼의 철화 작업을 같이 해서 진행했었던 이미지들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패션 얘기로 넘어갔어요. 패션 얘기 더 듣고 싶어요. 너 어떤 얘기 들으셨어? 저는 패션 테러리스트여가지고 아, 네, 어, 저는 패션을 잘 몰라요. 근데 그 패션 브랜드 이제 얼킨이라는 브랜드는 어, 그 버려지는 그림을 지갑으로 만들거나 가방으로 만들거나 하는 그런 업사이클을 모태로 한 패션 브랜드예요. 그래서 음, 이때는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패션쇼라는 것도 처음 가봤어요. 그때 음, 가가지고 음. 그 왼쪽에 흰 옷을 입으신 분 몸에 이제 부착된 게 철하고 오른쪽에 들고 계신 가방은 김선우 작가의 아까 얘기했던 도도새 작가님의 그림이 그려진 가방이에요. 그래서 아, 김선우 작가님이랑 같이 DDP의 VIP석에 앉아가지고 패션쇼를 구경하는 호사를 한번 누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연락이 안 되시지만 그때는 같이 갔었어요. 음. 혹시 이후에 또 패션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네.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아까 그 골목에서 했던 공연을 그 세운상가 대림상가 데크 위쪽으로도 올려오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심 안에서 원도심 안에서 공연을 하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 또 지역 밖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다면 당시 지금은 이제 뭐 호랑이 커피나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데크가 핫한데 네. 당시는 굉장히 좀 싸늘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보행하는 공간 그리고 도심을 배경으로 한 공간에서 디제잉을 하고 공연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로코에서 오신 저희 일제유센터에도 그 모로코 알제리 이쪽에서 좀 활동하셨던 분 계시긴 한데 그쪽에서 네, 저희는 분이 계십니다. 2018년에 뮤지션이 왔어요. 네, 네. 사비라는 뮤지션이고 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숨없이 팬들이 만들어 오고 하면서 오, 네, 좀 예기치 않은 예상치 않은 국제 기구를 음, 하면서 같이 공연을 만들었었고요. 그 골목에서 또 가서 그 다른 무대에서 또 한 번 공연도 진행하셨습니다. 우와, 아, 저,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도 뮤지션도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네, 좀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 다음에 일체센터로 초대해서 공연을 보는 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이분은 이서 작가님이에요. 이서 작가님은 미술을 하셨고, 그럼 미술의 핵심인 나라로 가서 공부를 해보자면서 프랑스로 가셨고, 네, 엄청난 노력으로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잘 잡으셨죠. 네, 그러다가 세네강을 보시는데 이제 이 풍경을 놓고 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시는 순간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오셔서 프랑스에서 그 유럽의 문화의 한복판에 계셨던 파리에 계셨던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한옥집을 임대를 하셔서 한옥을 다시 이제 복원하시고 자기 공간에서 자기가 자기의 쓸 그림 만드시고 그림 그리시고 하면서 계셨던 분이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계시고요. 음, 그래서 그분을 우연찮게 알게 돼서 그분이 살아오셨던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갔던 얘기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된 얘기 돌아와서 자기가 찾고 있는 얘기 그래서 음, 그 작품들을 옮겨와서 저희 공간에서 토크쇼 형태로 음, 진행을 했었고 직접 작곡한 노래까지 불러주시면서 네, 저희 실내 공간에서는 또 이런 전시와 공연이 결합된 형태의 프로젝트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음, 음, 뭐 이런 연극, 공연 여러 가지들 형태로 진행이 됐었어요. 이때는 김재강이라는 지금 알상공이팔 대표를 맡고 있는 기획자를 이 동네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같이 전시 8년에는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공연들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보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더 잘 아카이빙도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음, 그렇게 만나진 분들 통해서 일하는 방식, 접근하는 것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동료들을 통해서. 음, 그리고 이런 워크숍들도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같은 공간이긴 하지만 어, 워크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그랩
이라는 곳에 이건희 대표라는 분이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 모습인데, 이분은 프레셔스 플라스틱을 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다 버리지 말고 우리가 파쇄해서 다시 녹여서 업사이클 하자라고 해서 오픈 소스로 개발되어서 이제 열려 있는 그 플라스틱 파쇄기 그리고 녹는 기계, 압출 기계를 을지로 해서 만드셨어요. 네. 이 디자이너가. 그래서 그분이 어떤 과정을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또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직접 다니면서 공장들도 어떤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음. 을지로 사용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했었고, 아. 이번엔 손동훈 작가님이십니다. 외국에서도 엄청 유명하고 명품 브랜드랑도 같이 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은 삼성전자에 계시다가 퇴사하고 이제 자기 브랜드를 만드신 분이에요. 어. 그래서 그리고 학부 때부터 일찍을 많이 활용하셨고, 네. 그래서 그 노하우들, 그곳에 인연이 있는 사장님들 이렇게 소개받고 꿀팁들 얻어가는 그런 자리도 만들고 했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장님들 찾아가서 배지는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이렇게 서로 음. 배워보는 그런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 나갔고요. 네. 그때 이제 이원경 작가님 아까 그 셔터아트 네. 프로젝트 말씀드렸죠. 네네. 그거를 진행하시는 이원경 작가님이 리소 인쇄를 배울 수 있는 워크숍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장인의 화원에서 그 조형물로 있었던 부가라는 친구가 어떻게 이 동네에서 자리 잡았는지를 그 워크숍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저는 동화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음. 이 그래서 동화책이 리소 인쇄예요? 네, 리소 인쇄고요. 지금 음. 2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금색과 녹색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혹시 오늘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분께는 제가 선물로 하나씩 드릴게요. 어머. 몇 분까지 드릴 수 있죠? 3분까지 드릴 수 있고 을지로센터로 오신다는 전제 조건 하나 달아봅니다. 와. 선착순 3 분. 아니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또 저한테 그 당시에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 제가 또 많이 배웠던 분이 그 서점다다라는 곳이 있어요. 네. 대림상가 데크에 보면 아까 그 공연했던 곳하고도 가까운데 거기 이제 이혜진 대표님, 네. 그 이혜진 대표님이 이제 출판사를 갖고 계셨고 저희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또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제가 딴 게 있어서 같이 이런 책을 만드는 작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 이 지역에 대해서나 앞으로 해나갈 것들, 또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됐고, 그 덕분에 논문도 쓸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집에 한복집이 있었거든요. 오. 생활한복집이 있었고, 장인의 화원의 코트를 가지고, 저렇게 한복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장사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텀블벅, 와디즈 아. 진행하고, 한복에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네, 한복에 그림을 전사한 거죠. 네, 아. 축약해서 네, 입을 수 있게 만들었었습니다. 지금은 판매가 그래서 되시나요? 네, 지금은 브랜드 자체가 좀 다른 사람한테 넘긴 것 같아요. 아. 아쉽네요. 네, 저도 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음. 네, 예뻐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네. 그렇게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그 주변에 만나진 분들 통해서 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시도해보게 됐던 그런 시간들을 좀 계속 겪어갔던 것 같습니다. 좀 계속 배워나간 것 같고요. 어, 그러다가 아까 이제 프레그와 함께 이런 버려지는 간판을 가지고 벤치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대림상가 오시면 보실 수 있고 앉으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인스타에 올려주셔가지고 혼자서 내가 한 건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뿌듯해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판이 땅에 세워져 있어요. 네. 음. 네. 실제로도 음식 백화점이 대림상가 안에 있죠? 네,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간판 개선 사업을 했는데 간판이 2개 달린 것들은 다 뗐어요. 아. 하나만 남기고. 그리고 아. 이게 그때 버려지는 간판이었어요. 아. 색깔이 너무 예쁘고 지금은 이렇게 간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 저희가 숨겨놨었어요. 버리지 못하게. 그리고 간판 이런 의자를 만드는 왜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기술이 더 좋아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아진 기술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아.
예. 이렇게 이거는 그 두께를 갖게 하게끔 다 자르고 붙이는 과정이 들지만 요즘 간판은 바로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네. 한 판으로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더 많아져서 아. 그렇게는 요즘에 만들지 않더라고요. 오. 그래서 폰트도 너무 좋고 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음. 들고 해서 잘 남겨 놨다가 음. 이렇게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제작이나 디자인은 프레그에서 해 줬죠. 저기도 프레그랩이랑 했군요. 네. 프레그랩이 굉장히 멋진 팀이고 네. 그리고 싸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만들어 셔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라이트웨이라는 라이팅 행사도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때 어떤 걸 했냐면 서편제라는 이런 축제? 그 지역을 엮어보는 축제를 한번 기획을 해 보게 돼요. 을지로에는 예술 공간들이 되게 많고 각자가 벌어지는 이벤트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번 엮어보자. 처음에 서편제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대림상가 서편에 있는 예술 공간들만 같이 할까 했었는데 이게 좀 판이 커져 가지고 뭐 작은물 상업화랑 뭐 이런 곳곳 여러 이제 뭐 리네한, 서점 다다 이런 곳들이 다 같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각이 갖고 있는 타임라인을 한 번에 브로셔로 볼 수 있게 만들고 지도나 이런 일러스트는 앵기라는 일러스트 작가와 같이 협업해 가지고 서편제라는 사업을 진행하게 됐었고 당시에 일대에서 벌어졌던 행사들 네 포스터들입니다. 그래서 음. 뭐 군만두 영화제를 해서 데크에서 중국 홍콩 영화 상영도 하고 테크노도 틀고 공연도 하고 네트워킹 파티도 하고 작가와의 대화도 하고 네, 그런 식의 일들을 또 각각 전시 공간들에선 전시도 하고 하면서 다니면서 같이 볼 수 있는 음. 좀 다 같이 만든 축제? 음. 1회로 끝나서 좀 아쉬웠었지만 지금 일제에서센터 그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죠. 네. 네. 그런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중구에 있는 예술가들, 또 행정직들, 재단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그 골목 안에서 무언가를 만드시는 제조장인들 모이는 네트워킹 파티를 대림상가 옥상에서 한번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징어 등 깔고 현수막 크게 달고 음. 지금이야 뭐 배달의 민족이나 JYP나 이런 여러 곳들에서 이 공간을 활용하지만 당시에는 방치돼 있었고 그냥 비어있던 공터였었거든요. 음. 이곳을 쓰는 사람들은 담배 피러 나오는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 하고 싶은 게 많은 예술가들밖에 없었어요. 어. 그래서 그 에피파니 프로젝트, 을지로 하와이 이런 팀들은 굉장히 한 10년 전에 이곳에서 운동회도 벌이셨었지만 아. 이게 지속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있었고 저희도 이벤트성으로 이곳에서 네트워킹 파티를 진행했었어요. 네. 그러다 2019년이 됐어요. 어우 숨차. 거의 다 와 가는. 네. 시간이 가네요. 네. 2019년이 되고 을지로 쪽에 큰 변화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개발 문제가 되게 크게 이슈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라는 곳은 이대로 을지로가 파괴되게 둘 수 없다면서 많은 운동을 벌이세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많은 운동을 벌이셨고 저는 제가 그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철외골목 공장제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뭐였냐면 사장님들 다 모여서 고기 파티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음. 거기 사장님만 오지 말고 구청 관계자들, 네. 도시재생과, 도시산업과 과장님도 팀원들도 다 와서 같이 이 자리에서 고기 먹으면서 연 2019년을 시작해보자 네. 어, 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오셨어요. 원래 청장님도 부르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그 모 재단 본부장님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 자리를 따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아. 네, 국장님까지만 그냥 오셨고 네. 근데 이날 재밌었던 거는 그 도심산업과 과장님이 자기 친구가 여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막 재개발 되면 안 되는데 막 논의도 하고 예. 음. 옆에서는 또 노래방 노래 부르시고
자리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좀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포지션으로 계속 갔고, 그렇게 해서 이런 모임이나 관계 맺음이 중요한 키맨들을 통해서 좀 지속되도록 하는 역할들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아까 계속 국제교류 얘기를 제가 간간히 언급을 드렸는데, 예. 그런 게 좀 항상 아쉬웠어요. 외국에서 작가들이 오면 을지로를 구경하고 그냥 가는 형태가 네. 너무 아쉬워서 도심산업과의 얘기를 해서 공간을 하나 얻었습니다. 음. 그래서 2번 등장하셨던 이원경 작가님이 여기 3번째 등장하시는데, 원경 작가님이 작가들과 함께 이제 협동조합을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이 공간의 운영을 그 협동조합에서 하는 걸로 음. 해서 을지천체라는 공간이 이곳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공간이 생기고 코로나 때문에 외국 유학을 마치지 못한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작업해서 전시해서 졸업전을 대신하기도 하고, 또 작가들이 전시를 하기도 하고, 지금은 마을 예술 창작소로 등록이 돼서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예술 교육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2019년에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게 뭔가 해왔던 것들이 이제 씨알이 좀 먹히는지 구청에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면 예산을 같이 만들어서 공간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공사도 다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좀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을지천체에 있는 이원경 작가님이랑 같이 이런 마을이 학교다. 마을이 학교다는 중구 전역에 있는 여러 예술 거점들이 같이 기획을 해서 다산동에는 전통음악과 비보이, 음. 만리동에는 VR로 영화 만들기, 네. 그리고 을지로는 그 인쇄, 제조, 메이커와 예술 감상 교육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을지로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보트가 있어요, 을지로에. 여기 아까 어린 친구들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네. 친구들이 정말 좋았을 텐데, 로봇이 있고, 그것을 만든 사장님, 선생님한테 가서 뭐 팬 사인회도 갑자기 열리고, 음. 전시도 보고, 작가님 팬클럽 만들어지고, 음. 이런 하는, 을지로가 예술, 교육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 요소가 많다고 좀 느껴져서, 네. 동의하시는 작가님들과 함께, 그런 인쇄소도 가서 인쇄 기법 같은 거 감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런 제작하는 것들, 저희 네. 강아지도 같이 가고, 음. 수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어우. 그 해 이제 조금 을지로 문화사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을지로 판타지아라는 축제가 벌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알상공일팔의 김재강 대표, 네. 그리고 에이플래닛이라는 그 작품을 설치하는 그룹에서 같이 이제 기획을 해서 골목에 작가들의 작품을 수놓는 그런 음악이 울리는 축제였어요. 그 축제를 기획하게 된 거는 을지로가 개발이 되고 있는 거, 점점 이제 사라질 거라는 거, 그리고 언론에서는 혹은 매체에서는 그런 을지로에 있는 본연의 모습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힙지로 혹은 이제 그 레트로 문화의 축만 다뤄주는 게 조금 아쉬워서 저희들끼리라도 한번 뭘 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런 미디어 작가들 혹은 뮤지션들과 함께 골목을 예술로 채워보는 그런 프로젝트 너무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셔터에 그냥 프로젝션 하고 옆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일들이 진행이 됐고, 그것이 지금도 그 연장 선상에 있는 여러 사업들이 생기게 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는 2020년에 이제 2020년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그 시간은 안 썼네요. 개인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를 이런 식으로 부가전, 네. 그러니까 이야기도 전자를 붙이죠. 옛날 이야기. 음, 그래서 부가의 전, 또 부가의 집전자를 써서 그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음. 이렇게 전시도 개인전도 진행을 했었어요. 음. 그 이후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난 개인전하고 잘 살 줄 알았지. 근데
코로나 창궐 했어요. 그래서 '아 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2018년 19년에 뿌려놨던 씨앗이 좀 싹을 틔웠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을지로에 있는 예술가들, 그들이 만들어 온 문화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런 기획안도 같이 중구문화재단과 같이 만들었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실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을지예술센터라는 곳이 생기자는 기획을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센터라는 능력자들이 모여 있는 사무국이 생기게 되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다행히 합류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창궐했지만 센터가 저를 살려줬죠. 음.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저 가운데 쪽에 보이는 컨테이너 쌓여져 있는 건물이 이제 일지예술센터가 생긴 곳이에요. 그곳에 이렇게 비어있던 창고였던 곳을 리모델링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게 돼요. 음. 왼쪽이 비포, 오른쪽이 애프터. 비포, 애프터. 네, 비포, 애프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을지예술센터에 오시면은 저희 전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 이런 전시 공간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좀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중심 잡지라는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을지로에 있는 그 기술, 제조 기술이 예술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 그 시각예술계 큐레이터들의 이야기, 또 작가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외부로 송출하는 그런 작업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스터들 보이죠? 네, 왼쪽에 세 덩이는 2020년, 오른쪽에 있는 많은 것들은 2021년에 일제센터에서 진행했던 전시들 포스터예요. 네. 너무 많네요. 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네. 다들 힘들었을 텐데.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전시도 해나가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음. 그래서 을지로 골목을 다니면서 보여지는 아이 레벨, 그리고 건물 외벽, 그런, 그런 여러 또 3층 이상에 있는 예술 공간들을 엮어서 을지로가 되게 입체적이고 많은 문화들이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또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맺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저도 같이 합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을지로에 오시면 이런 건물들을 그림으로 덮여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긴 얘기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제 개인 서사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을지로라는 공간이 그 처음에는 개발의 대상으로만 봤었던 공간이 안에 사실 담고 있었던 많은 가치들이 있었던 공간이고, 그것들이 지금 발화해서 각각의 위치에서 좀 피어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이 꽃이 피면 또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으면 낙엽이 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동네도 계속해서 변하고 바뀌어 가겠지만 네. 그곳이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성장해 나가고 세상을 배워 나가는데 항상 감사히 울타리같이 되어줬던 곳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또 많은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는 곳이라는 거, 그 음. 말씀드리려고 했었고요. 네. 한번 와주세요. 실제로 한번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큐님께서 하시는 대답의 톤이 굉장히 이제 귀찮다는 듯한 톤으로 바뀐 걸로 봐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네,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키보드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요. 이제 일도 하지 않고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는데 발표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톤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혹여나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지금 질문을 더 주시진 아니겠죠? 음. 아니에요. 음성이 쌍방향도 하실 수 있는데. 네네. 질문 음, 있으시면 음, 마이크 켜고 주시고요. 음, 네. 음, 뭔가 저는 여기 타이틀로 격변하는 도시 변하지 않는 기억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쓰고 있는데 정말 을지로가 뭔가 변하기 시작한 그 역동 뭐 그 시작에 고대용 작가가 있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어떤 변화에서
고대용 작가가 일지로 들어오면서 뭔가 더 다양한 변화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분주하네요, 네. 현장이. 네. 혹시 혹시 또 상냥님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끄고요. 네. 네. 아, 네. 네. 그러면은 혹시 또 새해를 맞아서 약간 매콤한 어 비타민님 한번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를 한번 켜보시겠어요? 우측 상단에 마이크 마크가 있습니다. 네. 네. 마이크를 켜실 동안 혹시 네. 새해를 맞아서 약간 올해 다짐이라든지 올해 네. 다짐이요? 네, 올해 뭐 신년 음. 계획이라든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덕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시다면. 뒤에 포스터 보이시죠? 네.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만 예, 일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올해 심지어 신년 포스터 몇 계획은 개 빠졌어요. 알고 있어요. 일부러 뺐어요. 네. 너무 일 많이 하지 말고 네. 조금 더 여유를 찾아가면서 맞는 페이스를 찾아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누구죠? 그 상냥한 스라님? 질문이 있으신 걸까요? 다들 질문 있어서 손이 든 게 아니라 질문해 주세요. 네. 조금 소리가 끊기시나 봐요. 아니, 네. 네. 그러면 지금 질문하기 어려우시면 저희 센터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셔도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음. 어, 리치마인드 백님 을지로 재개발 안 하나요? 네. 물어보신 것 답을 드릴까요? 네네. 요거 답 먼저 드립시다. 을지로 그러니까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 을지로가 굉장히 긴 길인데 개발이 되고 있고 어 근데 그게 뭐 제도나 법률에 기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보니 절차가 있다 보니 획일적으로 되는 대단위 블록 개발은 이제는 좀 당장에는 힘든 상황이 됐고요. 근데 뭐 시장님이 재선이 되고 오세훈 시장님이 재선이 되고 하려고 의지를 갖고 이제 시의원들이 같이 국민의 힘이 된다면 좀 대규모로 또 개발이 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을지로센터가 있는 산림동 쪽은 필지가 많이 나눠져 있어서 대규모 개발은 안 되고 건물 단위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정도로 일단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부 시행인가가 낸 곳들은 빠지고요. 네. 그곳들은 좀 더 큰 규모로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네. 또 음, 도시가 계속 변하니까요. 네.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냥한 사람님, 네. 또 질문 주셨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죄송해요. 씨는 아니고 제가 좀 놀래가지고 어, 감탄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멋지게 답변을 주실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제가 생각하는 을지로와 예술은요.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제가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 주고 어 꿈을 꿀 수 있게 해 주고 어 강아지, 제 반려견을 만날 수 있게 해 주고 연인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공간이고요. 그곳에서의 예술은 남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쳐 왔던 것들을 보게 하고 나누게 하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예술의 역할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되게 많은 예술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공간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이기 때문에 많이 접촉은 어렵지만 그 곳곳에 있는 다양한 문화들, 예술들을 좀 같이 나눠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 음, 약간
제 개인적인 사견 의견이니까 뭐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네. 대답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드렸어요. 좋습니다. 약간 나가셨네요. 질문하시 잘 안 되셨나 봐요. 네. 그러면 이제 요 질문 타임이 끝나면 이제 고대영 작가님이 만드신 영상이 30분 정도 재생될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감상하시면 되고요. 7시 행사 전까지 영상이 틀어질 거니까 한번 감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강아지가 찍은 영상이고 편집은 제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 없으실까요? 없는 것으로 하고요. 질문 주신 두 분께는 혹시 부가 동화책을 드릴까요? 누군지 아시나요? 아니요. 여기 엑셀센터 와서 내가 리치마인드다, 내가 헤이다 하면은 네, 맞아요. 그렇게 제가 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대용 작가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제 네, 저도 이제 마이크를 끄고 네,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